잇몸뼈에 이제 문제가 생긴 치주 질환이 생겼을 때는 이게 이제 너무 깊어져서 잇몸뼈를 녹이는 수준까지 돼버리면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한 치료 방법,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의원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은 잇몸 염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임플란트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잇몸 염증 치주 질환을 보고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잇몸 관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잇몸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주의염이나 치아 주변에 생기는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별 다르지가 않고 똑같습니다. 항상 첫 번째 시작은 청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제일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강 내에는 구강 내 상주균이라고 해가지고 뭐 충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이나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은 항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숫자가 확 늘어나도 뿜어내는 나쁜 독소들을 통해서 충치가 생기고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거나 관리를 해줘서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죠. 잇몸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 처음에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붓는다. 그 다음으로 갑작스럽게 괜찮았다가 양치할 때가 아니더라도 피가 난다.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치아 시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치아 시린 증상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치아 주변을 잘 감싸주고 있어야 할 잇몸 살 부분 그리고 잇몸 뼈 부분이 어느 정도 이미 녹아내려 버려서 치아의 목 부분 그 아래 뿌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될 때 치아의 시린 증상이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증상은 치아가 흔들린다. 마찬가지 치아가 평소 대비 많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된 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잇몸뼈가 안쪽에서 뿌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염증 때문에 잇몸뼈 자체가 녹아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아는 흔들림이 느껴지게 되고 이렇게 말씀드린 방금 전에 붓는 증상, 피가 나고 그리고 시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리게까지 된다. 이 큰 네 가지 증상을 잇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잇몸 조직을 그냥 어렵지 않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자, 우리가 핑크빛 잇몸 살 부위 그리고 그 잇몸 살 부위 아래 감춰져 있는 잇몸 뼈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잇몸 뼈에까지는 아직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단순히 잇몸 살 부분에만 염증이 생겼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스케일링과 약간의 소독 조치만으로도 문제가 가볍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서 치석이나 세균 등이 잇몸뼈를 녹이면서 뿌리 쪽까지 깊게 파고들어 버린 경우에는 붓고 피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염증의 냄새가 내 스스로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치아와 뿌리 사이에 깊은 포켓이 생기게 됩니다. 깊은 틈. 한번 그 틈 사이로 들어가면 더 제거하기가 어렵겠죠. 환자분들이 스스로 관리해서는 제거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치과를 찾아갔을 때 흔히 하는 검사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탐침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이 치주 포켓, 잇몸 포켓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의 뿌리 부분과 잇몸이 감싸줘야 될 위쪽에는 어느 정도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에서도 치은 열구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살짝 틈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회부학적 구조고요. 이제 그 틈은 보통
한 1에서 3mm 정도가 건강한 잇몸 상태라고 봅니다. 1에서 3mm보다 이제 더 깊어지면 뭐 3에서 5 그리고 5 이상이 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잇몸에 단순히 염증이 생겨서 살짝 부어도 이 탐침의 깊이 자체가 조금 늘어나겠죠. 잇몸이 부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한 3에서 5mm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잇몸 염증을 떠나서 잇몸 뼈의 염증 문제까지 생기면 이게 많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 탐침이란 걸로 측정을 해봤을 때 잇몸 열구의 깊이가 5, 7, 어떤 경우에는 10mm, 그러니까 1cm가 훨씬 넘어가 버리기도 하죠. 잇몸 조직에, 잇몸 살 부위 플러스 잇몸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의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 잇몸 살 부분의 염증, 잇몸염일 때는 비교적 간단한 스케일링 내지 그 다음 단계의 잇몸 청소, 측은 활택술 내지는 큐리티지 같은 그런 치료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깊어져서 잇몸뼈를 녹이는 수준까지 돼버리면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한 치료 방법,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뼈에 이제 문제가 생긴 치주 질환이 생겼을 때는 잇몸뼈를 녹이는 모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앉는 수준 정도로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정도면 내가 스스로 집에서 청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아닌 병원에 오셔서 스케일링, 그 다음에 측은 활택술, 뭐 큐리티지, 그 다음에 잇몸을 열어서 안쪽까지 깊이 청소해내는 판막술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반수술적인 조치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는 내치아를 쓰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뿌리를 감싸고 어느 일정 특정 부분이 이제 깊이 한쪽이 녹아내려 버려버리면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어떤 청소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청소할 수 있는 기구가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타깝게 이제 이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를 빼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빼야지만 그 뿌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염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거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가기 전에 빨리빨리 병원을 찾아오셔서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요즘은 이제 이를 빼고 나면 임플란트라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고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치아를 관리를 안 하고 빼면 뭐 나는 임플란트를 하지,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고 환자분들도 이 수술하는 과정이나 기다리는 과정 또 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쉽지가 않죠. 제일 좋은 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내 치아를 최대한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유지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강조드리는 게 항상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정기검진 개념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고, 어떠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환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귀찮더라도 빨리 병원을 가셔서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내고 또 가벼운 원인이면 가볍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 스스로 구강 청소 관리 잘 하시고 정기검진 꼬박꼬박 잘 받으시고, 정기검진 하실 때 1년에 1회 이상은 꼭 스케일링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면 그나마 내 치아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잇몸 질환, 치주 질환 관련돼서 기본적인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주 질환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연세가 돼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풍치라는 게 찾아오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관절염이나 이런 게 조금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당뇨나 뭐 이런 것도, 고혈압도 마찬가지. 치주질환도 사실은 똑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치주질환이 한번 왔을 때 어떤 약을 한번 딱 먹었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치주질환이 어느 정도 생긴 후부터는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 청소 관리 내지는 치료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